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미덕에 대해서 곁길로 빠졌다가 5장에서는 미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미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미덕이 뭐냐? 미덕은 뭐라고 했어요? 혼의 올바른 활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덕은 도덕적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혼에 있어서 어느 부분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미덕이니까 욕구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 욕구 부분만 봤을 때 이 미덕이 어느 부분과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20행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는 미덕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 혼에서 발견되는 것. 이거는 혼 어떤 부분? 다시 말하면 욕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에서 발견되는 것은 감정, 능력,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설명을 하면 감정은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감정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분노, 슬픔,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능력은 뭐냐면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에요. 감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능력이 망가지면 어때요? 사이코패스죠, 그렇죠? 그렇죠. 감정이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감정은 그냥 감정 그 자체, 능력은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 마음가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이 잘 되면 감정이 덜 느껴지고 필터링이 안 되면 그 감정이 크게 느껴지고. 그렇죠. 마음가짐은 필터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미덕은 감정과 연관이 있을까? 능력과 연관이 있을까? 마음가짐과 연관이 있을까? 마음가짐이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어떻게 밝혀내냐? 미덕을 행하는 사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칭찬받겠죠. 그리고 악덕을 행하는 사람은 비난받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슬픔을 느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또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칭찬하지 않아요. 내가 화로 인하여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마음가짐이 필터링이 잘못된 거예요. 필터링이. 그렇죠. 필터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미덕은 어디와 연관성이 있다? 마음가짐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은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된다. 중용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15행 한번 볼까요? 6장의 15행 한 줄 위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미덕이 마음가짐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인지도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미덕은 그것을 지닌 것이 좋은 상태에 있게 해주고 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요? 맨 마지막 줄 25행에서 4줄 내려오시면 그리고 동등량이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중용이에요. 자, 그렇지만 더 읽어보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물 자체와 관련해서 중간이란 양쪽 끝에서 등거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이며 동일하다. 이게 중용이 유명한 이유예요. 자, 그러니까 감정이 있죠. 감정이 여러 가지잖아. 일단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마음가짐이 이것을 필터링을 해줘야 돼. 어떻게? 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그리고 그 중용은 당연히 가운데니까 이 하나의 감정과 관련해서 몇 개가 될까요? 중용은 하나예요. 이건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관련해서 중용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 가운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감정도 중용이 하나예요. 모든 감정과 관련해서 중용은 하나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중용은 두려움과 관련된 중용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왜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마음의 폭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보면
마음의 폭을 예를 들어서 마음의 폭이 한 요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게 한 요 정도 용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중용은 어디야? 정 가운데겠죠. 요게 관역이 되는 거고 요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폭이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이 아무리 커도 가운데는 작은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이 중용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 전부 다 적용되는 이 중용이라는 거죠. 일단은 중용은 감정마다 몇 개일 수밖에 없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감정과 관련해서 모두나 중용은 같다.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1106b 15행 미덕이야말로 중간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미덕이란 도덕적인 미덕이다. 그쵸? 이거는 다 도덕적인 미덕이에요. 이거는 적당한 사물들과 관련하여 적당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목적을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중용이자 최선인데 이것이 미덕의 특징이다. 자,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관역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관역을 찾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쏴가지고 맞추겠다라는 거죠. 거의 뭐 머리카락 걸어놓고 맞추는 어떤 그런 수준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끝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꿀팁을 하나 줍니다. 이 맞출 수 있는 꿀팁을 그거는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매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중용은 찾았어요. 그러면 중용은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게 미덕인 거고 그러면은 악덕은요? 어디만 미덕이야? 가운데만. 그럼 악덕은? 전부 다예요. 요거 빼고 다. 요거 빼고 다 악덕인 거야. 가까울수록 하면 좋겠죠. 그렇죠. 멀리 있는 것보다. 그렇지만은 요 중용은 하나고 그러면은 악덕은 여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5행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좋지만 온갖 방법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안나 까레리나 혹시 아세요? 안나 까레리나 첫 문구. 행복한 이유는 가정은 하지만 그렇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 맞아. 그게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소설로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불행한 가정을 소설로 쓰죠. 그게 이제 안나 까레리나죠. 다양한 불행한 가정들을 거기다가 넣어버렸죠. 자, 그래서 더 읽어보죠. 내려가 보면 따라서 미덕은 합리적인 선택을 내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작동돼야 돼? 이성이. 욕구는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욕구가 올바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성이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내포하고 우리 자신과 관련된 중간으로 이루어지며 현명한 사람이 결정할 법한 방법으로 이성에 의해 결정된 마음가짐이다. 여기서 중간이란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두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한 줄 뛰어넘으면 따라서 미덕은 본질과 본성을 정의하자면 중용이지만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좋은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최상이다. 설명이 되나요? 그렇죠. 중용이기도 하지만 최상 최하로 따져보면은 중용이 최상이다.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최고선이라고 했을 때는 도덕적 미덕에서 그렇죠. 욕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중용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질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질투를 적당히 하면 괜찮은 거야? 살인 적당히 하면 괜찮은 거야?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뭐냐면은 그러나 모든 행위들과 모든 감정들에서 중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 이름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악의, 파렴치, 질투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악한 거예요. 그 자체로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중용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미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질투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고통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들은 일단 그냥 무조건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이 미덕들을, 도덕적 미덕들을 감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107b 한번 보시면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필터링이 돼서 중용을 이루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으면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거야?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성경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예수님은 용감했어요? 십자가에서 용감했어요? 어떻게 알아? 두려워하셨는데도 그쵸. 그냥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용감한 사람이야.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오히려 뭐야? 여기 보시면 무모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무모한 사람인 거고, 이제 두려움이 너무 지나친 사람은 겁쟁이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에서도 올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났으면 모두가 두렵겠죠. 그렇지만은 두려움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어떻게 할까? 도망가겠죠. 예를 들어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욕먹어요. 욕 먹죠. 그래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무모한 사람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 비켜 그러면서 김정은 내 손에 죽는다 뭐 이러면서 가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곧 바로 죽어요. 사람들이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죠. 그래서 불행한 거고. 근데 용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적당하게 잘 살아남아. 그렇죠. 전략적으로 싸우고 계산하고 그리고 나가서 두렵지만 싸울 거예요. 이기면 사람들이 신송할 거고 그래서 행복할 거고, 거기서 싸우다가 죽어도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나하나 다 해요. 그리고 요 명칭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약간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제시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과 관련해서 한번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돈과 관련해서도 돈에 대한 감정 한번 보시면은 중용은 뭐예요? 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돈을 막 써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후한 사람은 막 쓰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중용을 지키는 후함은 뭐예요? 쓸 때는 쓰지만 안 쓸 때는 안 써요. 다시 말하면 돈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낭비하는 사람 또는 방탕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낭비가 더 적합해요. 낭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나 막 써요. 후한 사람은 막 쓰지 않아요. 줘야 될 사람한테 주지만 주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는 안 줘요. 누가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은 돈을 왜요? 그 아부의 의도가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올바르게 활용을 하지 않겠죠. 불로소득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한 선배라고 한다면은 어떤 선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필요한 친구들에든 사주지만 내가 얻어먹어야 될 때는 얻어먹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돈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후한 사람은 돈을 벌 때 정당하게 벌까요? 아니면은 불이하게 벌까요? 정당하게 벌어요.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 번 이유는 뭐야? 남을 어떻게 하려고? 도우려고. 그거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낭비하는 사람들은 돈이 맨날 어떨까요? 쪼들려요. 그러니까는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할까? 한탕 크게 하고 불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 요즘 우리 사회는 어때? 한국 사회 한탕 크게 하려 그래요. 왜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 낭비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가 그걸 조장하기도 하는 거고.